그리고 좀 유럽 경제는 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 양국 간의 어떤 경제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유로가 강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 뭐 IMF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에서도 많이 보는 지표가 OECD 경기 선행 사이클 지표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이제 그 PMI 지수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4월까지 업데이트된 글로벌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도 지금 확장 국면에 좀 있고요. 100포인트를 넘어섰고 있고, 지난 2022년 10월달 저점을 통과해서 작년 11월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최근 업데이트까지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글로벌 경기는 완만한 확장 국면을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표가 글로벌 PMI 지수인데요. 글로벌 PMI 지수에는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글로벌 서비스업 지수가 기준치 5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업황은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글로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초 이후로 다시 이제 50포인트에 근접받고 최근에 5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서 제조업 역시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비해서 제조업 업황은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전에 작년 하반기보다는 지금은 좀 높은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선행 경기도 확장 국면에 있고 PMI 지수도 기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확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주목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초에는 6월 6일 날 유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 날 6월 7일 날은 미국의 5월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 주죠. 6월 12일 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12, 13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유로 통화정책 회의, 그다음 미국의 고용과 물가, 거기다가 미국의 FOMC까지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유로 22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 22 위원들도 그렇고 지난 3월달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요. 5월달에는 스웨덴도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6월 22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 22 위원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로 22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겠느냐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언급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매파적일지 아니면 완화적일지 해석될 부분이 다소 좀 분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유로 쪽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다음 이제 금리 인하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좀 보기 때문에 뭐 영국과 그다음에 미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좀 확장 국면에 좀 확장세가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22가 금리를 내릴 거냐라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미국의 6월 FMC에서는 이번에 369, 12 분기에 있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의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 SEP라고 하는데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의 경제 성장률, 뭐 실업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올해 말 연말 목표금리, 내년 목표금리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최근 1분기 GDP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는 그렇지만은 연간 성장률은 지난 3월달에 전망했던 2.1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예상에 좀 부합하면서 지난 3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점도표죠. 그래서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올해 말 4.6%를 제시해서 시장에서는 3번 금리 인하를 봤는데 지금 6월까지 왔을 때 아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 보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9월 아니면 11월 정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올해 연준은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목표 금리는 4.96에서 4.9%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예상에 부합한다고 본다면은 다소 완화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연준의 성명서가 좀 매파적이라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월 FOMC에서 경제 전망, 연준위원회의 경제 전망, 그다음에 기자회견 내용, 통화정책 성명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금리를 내리는 부분, 그다음에 연준도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된다면 상반월보단 하반월에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고요. 시장도 다소 안정을 되찾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 쪽에 대한 동향 그리고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그룹 장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네, 5월 달은 금리가 그나마 4월보다는 조금 안정을 보이는 것 같지만 월말에는 또 다시 좀 오르는 분위기예요. 5월 달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금리 쪽 동향 어떻게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5월에는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차별화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물가 둔화 및 역성장 지속에 정책 금리를 인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인사들이 6월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등 이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 금리는 이와 좀 상반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먼저 미국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5월 FOMC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발언에 시장 금리가 하락을 시작한 이후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이제 소매 판매가 둔화를 시작한 것을 확인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이제 4.34%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에 진행된 2년, 5년, 7년 국고채 입찰에서 수요가 매우 부진한 점을 확인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해 이제 월 초에 하락했던 낙폭을 거의 다 되돌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BOJ의 국채 매입 규모 축소를 발표한 이후에 이제 국채 수급 이슈가 부각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은 1.0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이제 지난 6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이유는 이제 유로 지역 1분기 계약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이제 두려움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금리는 조금 안정을 보이는 것 같지만 월말에 다시 올랐고 또 예상외로 유로 같은 경우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또 분트 금리는 또 올랐어요. 또 일본도 금리는 올랐고 한국 국고채 금리는 5월 달 어땠나요? 한국 국고채 금리의 경우는 보통 그 미국과 연동되는 경향이 되게 강해서 이제 미국 금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한국 국고채 금리도 움직여서 하락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5월 금통위에서도 이제 하는 총재가 이야기했듯이 통화정책 전면 재검토를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제 전망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국고채 금리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도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대신 미국채 금리에 비해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국내 국고채 금리는 아무래도 뭐 다른 국가보다는 미국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고 6월 달에도 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FOMC도 있고 하니까 6월 달 미국 국채 금리 아니면은 그리고 또 한국 국고채 금리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며 이제 소매 판매나 고용 지표와 같은 여러 경제 지표들도 약간의 이제 좀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방 기조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을 할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도 그 전월보다는 조금 하방 압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몇몇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미국 경기가 반등해서 이제 금리의 상방 압력을 강화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여튼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은 좀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로 지역은 이제 물가 반등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저희는 7월로 유지를 하지만 이제 ECB 정책위원들이 방금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6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되게 높이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6월 ECB 정책금리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지역 금리는 이제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에는 이제 통화정책 금통위가 없는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금리 쪽에 연동되는 경향이 되게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금리도 약간의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물가 압력이 점점 둔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에는 한국 국고채 금리도 전월 대비 하방 압력이 조금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5월 환율 동향 그리고 6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5월 달에는 또 환율이 조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1350원대도 가보고. 네, 근데 또 월말에 다시 좀 큰 폭으로 좀 올랐죠. 네. 5월 달 외환시장 쪽 환율 주요 환율은 어떤 변화가 나와 있었나요? 네, 우선 미국 달러 지수가 조금 소폭 내렸습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장기 금리가 좀 내려갔고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랑 파운드가 좀 강했다는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4월 105.5에서 5월에는 평균 105포인트로 소폭 좀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유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엔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었고 그쵸.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4월 평균 1,369원에서 5월에는 한 5원 정도 네.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제 월말에 좀 다시 튀기는 했지만 네. 좀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5월 달에 달러는 조금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엔화도 약세였고 또 네. 중국 위안화도 약세였고 원화도 약세. 여전히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유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유로화는 강세였고 영국 같은 경우는 CPI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 여기에는 어떤 게 더 힘이 실려서 그런 걸까요? 네, 우선 아시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 엔화가 상당히 약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 장기 금리는 이제 뭐 일본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좀 축소한다고 하면서 장기 금리가 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제 미국 금리는 하락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미일 금리 차는 이제 축소가 되면은 엔화도 사실은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엔화는 오히려 이제 4월에 154엔에서 5월에는 뭐 한 156엔 정도로 평균적으로 조금씩 더 오르면서 오히려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금리 차가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이렇게 약했던 부분에는 사실 뭐 1분기에 어떤 그 일본의 성장률도 마이너스였죠. 네, 경기도 안 역성장했죠. 좋았고 네. 물가도 이제 상당히 높아서 실질 구매력도 상당 부분 약화됐기 때문에 네, 좀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엔화가 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본 중앙은행의 좀 추가 긴축에 대한 기대도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좀 투기적인 엔화 매도도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 수입 업체들의 좀 달러 실수요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에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네. 엔화 약세 여전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원화도 약세를 동조화 흐름을 좀 보이는 부분이 5월달 환율을 좀 높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이벤트도 많죠. ECB도 있고 FOMC도 있고 6월달에 달러 그리고 달러 환율, 뭐 주요 통화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통화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는 조금 유로화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화의 강세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유로 달러 환율이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전반적으로 좀 올랐거든요. 네. 강해졌다는 부분이죠. 네. 사실상 이렇게 유로가 강해졌다는 부분은
뭐 ECB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도 있었지만 음.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유럽 경제는 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 양국 간의 어떤 경제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유로가 강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PMI 4월 PMI 지수 같은 경우에 유로존 PMI가 51.7이었고 미국이 51.3이었는데 거의 1년 만에 유로존 PMI가 미국보다 더 높아진 역전이 된 그렇죠. 거죠. 네. 역전이 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제 양국 간의 어떤 경제 성장률 격차가 좀 줄어드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유로화 강세에 기여한 것 같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이제 보려면 이번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6월에 금리를 인하하는지 여부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그렇죠. 이제 7월에 좀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뒤로 미룰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6월 인하 이후에 좀 7월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면은 이 부분이 좀 독일 분트 금리라든가 좀 유로 지역 어떤 시장 금리의 전반적인 좀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유로화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6월에 내리고 7월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내린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유로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유로 강세가 강해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 환율도 소폭 좀 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그렇죠. 일본 엔화 약세도 좀 심하다는 측면에서 네. 아직까지는 한국 원화가 좀 대외 요인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로는 전반적으로는 좀 하방을 보지만 하락폭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6월달 달러 환율 평균 같은 경우는 1355원으로 지난달보다 한 10원 정도 떨어질 것 같고요. 레인지는 위아래 30원 정도로 해서 1325원에서 138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원은 즉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1440원에서 1500원으로 예상하고요. 백엔당 원화 환율은 5월달에 850원에서 890원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6월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